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y는 ax 제곱이 이제 이게 기본 함수야, 이게. 꼭지점이 뭐라고 얘들아? 0,0인 거지, 그쵸? 여기 있는 친구가 이제 x축, 아니 y축, x축, y축으로의 평행 이동에 의해서 y는 ax 제곱 플러스 q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y축으로의 애기집 평행 이동이라고. x축은 y는 a의 x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얘는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이제 0,0이었다면 얘는 0,q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p,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둘 다 움직인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x-p의 제곱 더하기 q 해서 얘는 p, q가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자,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얘가 이제 포인트거든. 이거를 싹 전개한 거를 이제 우리는 줄 거야. 어떤 식으로? y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는 y는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준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를 어떤 꼴로 만들어야 되냐?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야. 왜?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뭐 할 수가 있으니까 꼭지점이 이제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같은 것도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친구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법을 일단 오늘 먼저 배우도록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보면 포인트가 이거죠. 얘가 지금 x에 뭘로 돼 있어 얘들아? 완전 제곱식으로 돼 있잖아. 그렇지?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를 이용해서 일단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를 가지고 필요한 거를 더하기 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마무리를 할 거라는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1차에 반절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반절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2의 반절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지. 그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뭐가 필요해? 1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내가 임으로 이렇게 플러스 1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당연히 뭘 해줘야 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식의 변화가 없겠지. 그러고 나면 빨간색을 중심으로 해서 y는 x-1의 완전 제곱이 될 것이고 이거 계산해주면 플러스 뭐가 되겠어?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1, 꼬랑지에 있는 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은 1, 2 여기가 꼭지점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는 어떻게 간다고? 아래로 볼록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여기를 지나서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이 그래프가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니까 그나마 조금 단순했던 거야. 근데 x제곱 앞에 뭔가 개수가 있으면 그 친구를 묶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조금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럼 항상 똑같아. 요만큼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야? 완제를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 y는 일단 2로 묶어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얼마가 상수항이 필요하냐? 1차에 반절의 제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플러스 뭐가 필요하지? 1이 필요하고요. 내가 2으로 더했으니까 당연히 빼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y는 2에 요만큼을 가지고 x-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친구는 당연히 밖으로 나와야 되겠지? 나오려면 당연히 얘를 뭐 해줘야 되겠어?
곱해줘야 되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돼서 너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얘는 1,3이 꼭지점 좌표가 될 것이고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얘가 1이고 얘가 3이라고 하면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가 되고요. 얘가 지금 얼마니 얘들아? 2잖아. 그렇지? 2면은 어쨌든 간에 조금은 더 이렇게 뾰족하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져야만이 내가 뭐 할 수가 있어? 만들어져야만이 꼭지점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프도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이렇게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어차피 우리는 이러한 이제 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차 함수는 꼭지점 중요하고요. 추계 방정식이 중요해. 알겠어? 추계 방정식은 지난 시간에 했지만 x 이퀄 뭐라 그랬어? 꼭지점의 x값이라고 얘기했었지. 이렇게 1.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증가감소를 이렇게 바꿔주는 이 친구가 바로 x 이퀄 뭐라는 얘기야? 1이 이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무슨 관계가 나타나는 거야? 대칭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ABC의 부호를 한번 판단해보자 이런 얘기라고 보면 돼.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선생님이 이따 문제 풀면서 간단히 설명해주면 얘는 뭐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A는 알고 있어요. A는 뭐가 되는 거니? A가 만약에 양수라면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A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위로 볼록인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A는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고 C도 우리가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어. C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면 C는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C만 남겠니? 0 집어넣으면 C만 남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X값이 0일 때 바로 C가 Y값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다고 선생님 가정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간다고 하면 X가 0일 때 C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즉 Y절편이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C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원점 아래에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그래프가 더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C값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C값이 당연히 여기가 되고 이때는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A하고 C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B값만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되는데 B값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다 푸는 방법을 이따 문제 풀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조건들이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차 함수의 식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했냐면은 식이 무언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이 식을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뭐 한 거니 얘들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잖아. 이제는 반대로 꼭지점의 좌표를 나에게 알려줄 거야. 그러면 나는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이것도 일단 문제 풀면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거야. 추계 방정식이 만약에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내가 식을 어떻게 세울 건지, y절편이 나에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내가 식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이차 함수를 어떻게 구할 건지, 결론적으로 이쪽에 있는 i는 다 뭐인 거니 얘들아? 이렇게 다양한 조건, 꼭지점이 주어지거나 추계 방정식이 주어지거나 y절편이 주어지거나 x절편이 주어진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차 함수 식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 거냐 라는 거 보면 돼. 그래서 크게 오늘은 배울 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얘들아 이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 이차 함수의 일반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 그리기 좋은 이렇게 변형된 모양을 우리는 표준형이래, 표준형. 표준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래프 그리기 좋게 뭔가 변형된 식이 바로 표준형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뭐였냐? 이러한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표준형으로 네가 바꿔서 뭐 이차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던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프를 여러분에게 딱 주고 나서 그러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A의 부호, B의 부호, C의 부호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어지겠니? 라는 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야. 세 번째 이야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꼭지점, 추계방정식, y절편, x절편 이런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반대로 이차함수 식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 이게 포인트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야기 자체는 몇 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개 이야기죠.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두 번째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A, B, C의 부호를 내가 뭐 하는 거 판단하는 거. 세 번째는 다양한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차함수의 식을 만드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나에게. 얘를 갖다가 이러한 표준형 꼴로 한번 네가 바꿔봐. 그랬을 때 A값, P값, Q값이 얼마가 되느니 이 얘기야. 그러면 얘는 그냥 표준형만 내가 뭐 하면 돼? 잘 만들면 되는 거야. 만들어 볼게요. Y는 일단은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할 것이고 뭘로 묶어낼 수가 있겠니? 3으로 묶어낼 수가 있겠지. 무조건 우리는 x제곱의 개수로 묶어내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3으로 묶어내고 나면 얘는 x제곱 더하기 4x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상수가 얼마가 필요하냐? 1차의 반절의 제곱이라고 알겠지? 반절이면 얼마예요? 2가 될 것이고요. 제곱하니까 플러스 4가 필요하고 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를 여기서 써줘야 되겠지. 그래야 내가 원래 주어져 있던 식과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면 y는 3에 빨간색만 가지고 우리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는 앞에 거를 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2 뒤에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양이 바로 이 친구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값은 3이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 부호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P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P가 플러스 2니까 결론적으로 P 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Q라는 값은 뒤에 있는 친구니까는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3에다가 P는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Q는 빼기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5에서 13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 8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어요. 두 번째 식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두 꼭지점이 얘들아 뭐 한다고? 일치한다고. 일치할 때 PQ 값을 한번 구해보고 P하고 Q를 뭐 해보라는 얘기야? 더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자, 얘를 선생님이 1번 함수라고 하고 얘를 2번 함수라고 한번 해보면 1번 함수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q가 되는 거니까 할 일이 뭐라고? x제곱에 일단은 개수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px 이렇게 되고요. 뒤에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지. 알겠지? 그럼 얼마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반절의 제곱이 필요해. 그러니까 2p의 반절은 뭐가 되겠니? p가 될 것이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p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p제곱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그러고 나서 y라는 거는 마이너스 하시고요. 빨간색만 가지고 x 더하기 p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p제곱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가야 되니까 플러스 p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맞아요? 그럼 꼭지점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 얘가 0이 되는 거는 이 친구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p, p 제곱 더하기 q가 바로 꼭지점의 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2번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식은 y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만큼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니까 누구로 묶으면 되겠니? 2로 묶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4x 할 것이고요. 플러스 1 되겠다. 반절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4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y는 2배 빨간색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8인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7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민서야.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 바로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다.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1번, 2번에 의해서 마이너스 p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p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p제곱인데 p가 2니까 4 더하기 q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니까 q라는 값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뭐 두 개 더해봐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9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런 식의 문제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무슨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냥 표준형을 만드는 거 연습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문제지 뭐 어려울 건 없네요. y는 이러한 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x축과 만나는 뭐라 쓰더라? 2점. x축과 만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x 뭐라고 불러 얘들아? 절편이라고 부르고요. x절편은 y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x값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부르겠지. 맞습니까? 그거 알아야 돼 반드시 이거. 그러면 y값이 0이니까 여기다가 0을 한번 넣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x값이 누구니? 이거 뭐 인수분해 간단하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0이 되니까 x 이퀄 3과 x 이퀄 마이너스 2가 x축과 만나는 애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 얘가 p라고 하면 얘를 q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y축과 만나는 거 우리가 뭐 당연히 y절편이라고 하고요. y절편은 x에다가 뭐 집어넣을 때야? 0 집어넣을 때야.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순 오히려 정리가 되어 있으면 y절편이라는 거는 바로 그냥 누구라는 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상수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 x에다가 0 넣으면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되겠니? 없어지겠지. 그럼 여기는 상수항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y절편이 된다. 뭐일 때? x의 내림차순일 때. 표준형일 때는 당연히 아닙니다. 계산해야 돼요. 오히려. 그러면 r이라는 친구는 바로 뭐가 되냐?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라는 거는 이거 세 개를 모두 다 더해보란 얘기니까 3하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 이거에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봐라 그려봐라 하면은 당연히 이거 뭐 해야 돼? 표준형 만들어야 돼. 표준형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y는 뭘로 묶어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x제곱이 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이거에 역수를 곱하면 돼요. 역수를.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y는 2로 묶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랬더니 x제곱 더하기 뭐가 됐어? 2x가 됐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자연수나 이렇게 정수가 나오면 좀 편한데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은 근데 사실 여기 2로 묶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 1차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묶은 거에 역수를 여기다 곱해주면 돼. 역수를. 그러니까 4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는 이렇게 됐던 거였어. 그래서 분수 똑같아요. 그거는 4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 역수에 해당하는 4를 여기다가 곱하니까 8x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역수 곱해주면 역수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얘는 반절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필요하죠?
플러스 16이 필요하고요. 얘는 마이너스 16을 빼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1 하시고 x 더하기 4의 제곱이 되고 마 16은 얘를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4가 되고 2가 있으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표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6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4,6이니까 어디가 돼야 되니? 뭐 2번 아니면은 5번만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간단하죠? x제곱 앞에 개수가 얼마입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음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 모양이 위로 볼록이어야 되는 거지. 위로 볼록. 여기 이제 얘가 우리 a잖아. 그치? a의 값이 만약에 양수라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겠지만 a의 값이 음수라면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요. 계속 뭐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 표준형을 네가 잘 만들 수 있느냐 하고, 이 문제는 여기가 이제 분수꼴로 나왔을 때 네가 뭐 잘 계산할 수 있어?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는 그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얘하고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에서의 이거의 뭐를 구하냐? 꼭지점을 구하는 거야. 이거의 꼭지점이 만약에 a,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a, b가 있으니까 p, 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듣겠니? 그런데 x로 a만큼이니까 여기다가 a 그대로 더해 주시고요. b만큼이니까 여기다 b 그대로 더해 주시면 이거의 꼭지점하고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이거의 꼭지점을 구할 수가 있니, 없니? 구할 수가 있겠죠? 왜? 미지수가 뭐하니까? 없으니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쌤이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식이라고 한번 해보고 1번식부터 우리가 한번 꼭지점을 구해본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y는 하시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하시고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렇게 가면 얘는 y는 x-1에 제곱하시고 얘는 뭐 1이니까 곱할 거 없죠? 마이너스 2하고 3이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하영씨 여기 앞에 봐. 그럼 책 멀어봐. 수업할 때는 그냥 앞에만 봐. 앞에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함수의 선생님이 꼭지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6x-1이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6x입니다. 마이너스 1 하시고요. 반절에 뭐가 필요하다고? 제곱이 필요하다고. 그럼 얼마가 필요해, 강주야? 제곱. 얼마? y 플러스 1. 아니 6의 반절의 제곱이 필요하다고. 6의 반절의 제곱은 9. 그렇지. 플러스 9. 그럼 당연히 이거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y라는 친구는 이 친구 인수분해 하면은 어떻게 되지? x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9는 여기 뭐 곱할 게 1이니까 의미 없으니까는 그냥 나오면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10이 된다는 얘기네.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중에 꼭지점은 1,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얘를 x축을 얼마만큼 움직였다고? a만큼. y축을 얼마만큼 움직였다고요? b만큼 움직였다. 이런 얘기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의 꼭지점하고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니? 3.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a는 플러스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b라는 친구는 플러스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어?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a에서 b를 빼보라라고 했으니까 a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4고 b는 빼기니까 부호 반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답은 8이라는 친구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